안녕하세요. 유코딩이에요. 오늘은 요즘 한창 뜨는 아바타 툴을 이용해서 피그마에서 코딩까지 작업하는 걸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먼저 피그마에서 새 창을 먼저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파일명 쓰는 게 기본이죠. 위쪽에 언타이틀 눌러주고 아바타 2022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기본적인 피그마 사용하실 땐 단축키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F 눌러서 프레임 단축키 F, 적당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처음 만드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오른쪽에 프레임을 눌러서 선택할 거기 때문이죠. 프레임 누르고 저는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웹페이지를 설계할 거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중간쯤 아래에 데스크탑 얘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물론 프레임 선택 안 하고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1440에 102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크기를 고정 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데스크탑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작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실제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크기를 따로 계산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1440에 1024 만드니까 화면이 너무 가득 차서 안 보이네요. 화면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마우스 휠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마우스 휠. 그 다음 왼쪽 상단에 프레임의 이름을 작성해 둘게요. 데스크탑용의 1440 풀 사이즈에 그 안에서 저는 1280 정도의 웹페이지 사이즈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한번 1440에서 1280을 뺀 나머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좀 돌려줘야 되겠죠. 계산기를 따로 꺼내놓고 1440 빼기 1280. 웹사이트는 웹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웹사이트가 웬만하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 좌우 여백이 필요하니까 나누기 2 해주면은 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다시 1440에 1280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임 선택하고 오른쪽 레이아웃 그리드 눌러서 아이콘 눌러주시고 그리드를 컬럼으로 변경해주고, 데스크탑이니까 12열 마진을 아까 몇 나왔었죠? 80 나왔죠? 그럼 80 설정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가 1280이라는 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여유 있게 작업할 거기 때문에 높이를 1024가 한 번에 보이는 뷰포트 높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로 좀 길게 만들고 작업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늘려둘게요. 예를 들어 6000 정도를 한번 늘렸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긴 페이지 형태가 만들어졌죠. 다시 확대해서 안쪽을 보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프레임에 마진 값이 80이 나왔다라는 것도 혹시 모르니까 메모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저는 이 프레임을 레이어 왼쪽에 이 아이콘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토 레이아웃을 잡고 진행해 볼게요. 오토 레이아웃을 잡으면 안쪽에 만들어주는 프레임과 바깥쪽 프레임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져서 관계를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레이아웃에 따라 프레임으로 진행하고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조합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Shift A입니다. Shift A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에 프레임 아이콘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오토 레이아웃 아이콘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게 활성화됐어요. 여기에서 아이템의 정렬 방향 같은 것들을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는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이템의 방향을 세로로 놓을 거예요. 나머지 값들은 우선은 0으로 초기화를 돌려 놓을게요. 불필요한 부분에 미리 값이 들어있으면 내가 실제 원하는 여백 값이 정확히 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 값은 0으로 초기화 해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F 누르고 상단에 프레임으로 추가하는 위치를 하나 생성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우선은 바깥쪽 프레임의 크기를 픽시드에서 아까 원래 했던 대로 1440에 높이를 6000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이 안쪽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의 너비를 필
바깥쪽에 오토 레이아웃을 모두 포함하는 크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 높이 값은 고정으로 픽시도 놓고 높이 값은 한번 임의로 적당히 비교하면서 값을 한 200 정도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 필 눌러서 앞에 아이콘 누르고 이미지,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미리 폴더를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에서 아바타 이미지를 원하는 걸 가져올 거예요. 자, 가져왔으면은 원하는 높이를 한 번 더 마우스 드래그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높이로 조정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레이어 이름을 좀 적어 둘게요. 탑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에서 F 누르고 프레임 한 번 더 만들고 필 눌러서 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아바타 이번엔 로고를 가져오고 비율이 크기에 맞춰서 딱 들어오도록 핏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너비에 따라서 비율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적당히 원하는 비율 맞춰놓고 바깥쪽에 탑 선택한 채로 여기도 Shift A 안쪽의 대상을 가운데로 맞춰주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000 설정해서 필 그 다음에 높이를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위아래 여백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번 거는 높이를 아까 계산한 대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200 높이 고정에 너비는 바깥쪽 프레임에 맞추기, 안쪽의 자식을 프레임 고정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음 접어두시고 그 다음엔 글자를 가져와 줄 건데 저는 미리 글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F 누르고 다시 한번 프레임 하나 만들고 글자를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자,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 프레임이 왼쪽에 붙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가운데에서 드래그 했는데 가장 바깥쪽에 프레임을 눌러보면은 아이템의 정렬이 왼쪽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를 미리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두시면 내가 앞으로 추가하는 모든 대상이 가운데 화면 위치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텍스트 박스를 이름을 텍스트 1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면을 모두 채워서 필로 설정을 해봤어요. Shift A 눌러서 이 자체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안에 글자를 가운데 정렬해 줬고요. 여백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 거기에서 글자가 너무 위아래 여백이 붙어서 답답해 보이니까 위아래 여백을 적당히 비교를 하면서 여백을 좀 줬어요. 이보다 더 원하는 값을 많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안쪽에 텍스트를 눌러보면은 오토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는 오토 레이아웃을 추가로 걸지 않아도 오토 레이아웃의 아이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픽스허그 필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필을 선택하면은 너비를 이렇게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거고 허그를 선택하면 내용만큼만 인식하는 거고 픽스를 선택하면 위에 입력한 크기의 고정값으로 인식한다는 소리고요. 허그로 내용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지게 크기를 설정해 둘게요. 글자 크기는 20에 노토센스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노토센스 그 다음에 굵기는 레귤러로 설정을 해봤어요. 글자 크기 20에 자가는 -2 행가는 40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접어주고 그 다음 이어서 이 아래쪽으로 저는 비디오 위치를 추가할 생각이에요. 다시 F 눌러서 프레임 하나 만들고 픽스를 필로 설정을 해주시고 안쪽에서 레이어 이름은 비디오 다시 한번 안에서 프레임 또 하나 생성하고 필 이미지 비디오처럼 보이기 위해서 비디오를 대체하는 이미지를 하나 임시로 넣어 둘게요. 비디오의 크기를 화면하고 동일하게 배치할 거기 때문에 우선 바깥쪽에 비디오 프레임을 Shift A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 정렬, 불필요한 여백 000 초기화하고 안쪽에 프레임을 필로 설정해서 가득 채워봤어요. 픽스는 높이 고정을 위해서 한 600 정도의 높이를 고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1280이라는 크기가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필로 설정하니까 바깥쪽까지 가득 차버렸어요. 저는 요 1280 안에서 들어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필로 해두실 거면 바깥쪽에 오토 레이어 프레임을 선택하고 아까 우리 계산했던 여백값 있죠? 80 나왔었죠? 그 80을 이쪽에다가 80 걸어주시면 안쪽으로 아이템 요소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디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장인물 소개하는 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또 여기에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필 전부 선택하고 이번에도 좌우 여백 줄 생각이거든요. 오토 레이아웃을 미리 걸어 놓고 바깥쪽에 좌우 여백을 80 설정하고 나머지는 위아래 여백이 이번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여기 비디오에 딱 붙으면 보기 안 좋겠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100을 추가했으니까 똑같이 통일을 위해서 100이라고 입력을 해봤어요. 바깥쪽에 우선은 사이 여백은 0이라고 줬고요. 안쪽에 요소들 가운데 배치하도록 가운데로 배치해 줬고요. 그 다음 안에다가 글자를 작성해 볼게요. 알파벳 T 누르고 클릭 붙여넣기. 캐릭터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아까 옵션이 그대로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몇 가지 설정 값을 돌려줄게요. 노토산스 설정해 놓고 굵기는 제목이니까 이번엔 볼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크기는 아까보다 좀 더 크게 한 32 정도를 입력했고 자가는 -2. 행간은 굳이 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글자랑 똑같은 값을 줘서 여백을 딱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안쪽에 다시 F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주는데 캐릭터 옆에 만들어줬어요. 저는 밑에 내리고 싶은데 그럼 바깥쪽 프레임 선택하고 정렬 방향을 아이템 수집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프레임이 위에 간 건 레이어가 위에 있어서 그렇죠? 레이어를 밑으로 당겨서 내려주시고요. 자, 됐으면 풀로 채워주시고 아까 마진값 80 준 것 때문에 여기까지만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등장인물 들어가는 사진 위치로 쓸 거예요. 포토라고 프레임 이름을 적어둘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F를 누르고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저는 여기다가 등장인물의 사진을 넣어줄 생각이에요. 이미지에 등장인물 사진을 넣어주고 얘를 약간 원형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가로 세로 크기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저는 한번 300에 300 정도로 크기를 주고 싶어요. 그럼 300에 300 크기를 넣어주고 원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딱 이 절반을 모서리 둥글게 넣어주면 되겠죠? 300이니까 나머지 절반 150 그러면은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원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포토 1이라고 이름을 적어둘게요. 그 상태에서 바깥쪽에 이 포토를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안쪽을 오토 레이아웃의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오토 레이아웃 만들었으면 바깥쪽 포토의 정렬 방향을 옆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정해놓고 우선 불필요한 여백을 다 0으로 초기화를 돌려놨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포토 1을 선택하고 컨트롤 D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누르니까 총 4개가 미리 설정된 아이템의 방향으로 복제가 됐어요. 근데 왼쪽으로 너무 쏠렸죠. 그래서 저는 옵션을 눌러서 스페이싱 모드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설정해서 양쪽 끝을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가 너무 붙어 있길래 위쪽에 여백을 좀 주고 싶어요. 대신에 밑에는 미리 떨어뜨려 놓은 게 있으니까 위에만 주고 싶어요. 그럼 옆에 요 오토 레이아웃 아래 박스 모양 눌러주시고 위쪽에만 여백을 50 정도 추가해 두도록 할게요. 원하시면 더 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진은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사진을 하나씩 클릭해서 필 다시 누르고 초이스 이미지 등장인물들의 여러분이 원하는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를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죠.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좀 편하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 부분이 끝났으니까 적당히 프레임 이름도 작성해 두시고 접어놓고 그 다음 아래쪽 이번엔 약간 줄거리를 소개하는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이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또 필 설정해서 오토 레이아웃 설정하고 안쪽 아이템을 수직으로 배치하게 하고 기본 여백을 모두 0으로 맞추고 좌우 여백은 아까처럼 여백을 이번엔 안 주고 싶어요. 풀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래서 좌우도 그냥 이번에 0으로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T 누르고 미리 준비해놓은 제임스 카메론 글자를 넣으시고 가운데 정렬. 위아래 여백은 필요할 것 같네요. 위아래 여백 100 정도를 또 추가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토리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 부분을 필로 설정을 해줬어요. 저는 이번에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나열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서 다시 한번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필 눌러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두고자 하는 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프레임을 선택하고 우선은 이 부분을 오토로 걸어야 이 안쪽을 오토 기준으로 위치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프레임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 Shift A 눌러주고 필 설정된 상태에서 안쪽에 프레임 포토 또 1 이렇게 식으로 잡아두시고 너비를 높이는 우선 필 높이에 맞춰주기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경우에는 자 픽시를 설정해서 너비 값을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500 정도 설정을 해놓고 안쪽에 프레임 부분에 여백이 굉장히 크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필을 설정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여백은 빨리 취소해야 되겠죠? 모두 000 초기화 해주면 안쪽에 포토에 필 설정해서 높이가 프레임과 동일해졌고 너비는 내가 입력한 만큼 고정이 됐어요. 조금 더 줄게요. 700.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이번엔 오른쪽에 글자를 넣을 차례겠죠? 오른쪽에 글자도 미리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글자를 T 눌러서 클릭, 붙여넣기 이렇게 넣어줬어요. 안쪽에 프레임의 정렬 방향을 아이템 옆으로 두고 그 다음에 안쪽에 텍스트도 가로 세로 크기를 주의하면서 크기를 한번 직접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글자가 너무 커서 이미지가 밀려나가 있었네요. 그래서 글자를 좀 쭉 줄여서 크기를 조정하고 사진이랑 글자 위치를 변경해서 자,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글자는 왼쪽 정렬 해두고 바깥쪽 프레임을 수직 가운데 정렬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미지와 글자가 너무 붙지 않도록 사이 여백을 적당히 여백을 좀 추가해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안에 글자 같은 경우도 높이를 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맞추셔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글자에 단락에 맞게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허그 설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글자에 다 같이 맞추고 싶으면 필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너비를 고정하셔도 괜찮아요. 필로 설정을 우선 해둘게요. 그 다음에 제목이랑 요 사이를 좀 띄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목과 이 프레임의 부목격인 스토리를 선택을 하고 사이 여백을 여기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여백을 설정해서 사이에 여백을 이런 식으로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 스토리 부분을 선택하고 얘를 복제해 줄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누르면 미리 바깥쪽 프레임에서 정해져 있던 아이템 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 선택하고 사진의 레이어 순서를 변경하는 식으로 사진의 위치를 변경해 줄게요. 그 다음에 사진도 자연스럽게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면 재미없으니까 바꿔둘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은 좌우 텍스트 이미지 공간을 모두 사용을 해봤으니까 세 번째는 이미지만 들어오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글자를 과감하게 딜리트로 지워버리고 안에 사진을 너비 필로 사용해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화면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사진하고 글자가 정렬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에 글자가
왼쪽으로 너무 붙어서 보기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토 레이아웃 걸려있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 아이콘 눌러서 내가 필요한 방향에만 여백을 넣어서 한쪽에만 여백이 들어가게 설정을 해주시는 방법. 이렇게 채우시면 왼쪽에만 80 여백이 들어가죠. 아니면 텍스트를 직접 선택하고 프레임의 크기를 직접 조정을 하셔서 안쪽으로 맞춰주고 바깥쪽 프레임을 오른쪽으로 정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여백을 일정하게 주고 싶다 한다면은 너비를 필로 설정을 해놓고 정렬 방향도 그냥 가운데 놓고 바깥쪽에 왼쪽 프레임을 80이라고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 방법을 여기다가만 쓰면 첫 번째 부분 할 때 분명히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통일하는 의미로 첫 번째 프레임에도 여백 열어서 오른쪽 부분에만 80 여백을 넣어서 일정하게 공간을 띄워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안쪽에 프레임이 오토 레이아웃 필 옵션으로 채워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피그마의 프레임을 데스크탑 기준으로 만들어 봤어요. 밑에 이제 남은 여백은 쭉 한번 마우스로 직접 잡고 조정하셔서 아래쪽을 딱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으면 바깥쪽 프레임 선택하고 레이아웃 그리드의 눈을 꺼주시고 컨트롤 0 눌러서 실제 크기로 보신 다음에 컨트롤 역/ 눌러서 좌우 프레임을 가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원하는 느낌이 나왔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하는 느낌이 나오셨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를 저장해 줄 차례겠죠. 자, 바깥쪽에 이미지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저장을 해 볼게요. 미리 원본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있지만 피그마 작업하면서 크기가 달라진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저장해서 HTML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를 우선은 내가 화면에서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안쪽에 이미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고 로고를 저장할 건지 이미지를 저장할 건지 로고에 눈을 잠깐 가려놓고 탑 이미지를 선택한 채로 여기에서 익스포트 눌러서 고해상도 이미지니까 JPG 설정하고 익스포트 탑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로고 눈 켜주고 로고 선택하고 익스포트 이거는 PNG 배경이 투명해야 되니까 PNG로 한번 저장을 해봤어요. 레이어의 이름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름을 안 적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1이라고 저장되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제가 비디오로 넣을 거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저장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 Shift 누르고 선택하면서 4개를 선택해주고 익스포트 PNG 익스포트 4 레이어 하니까 여러 개 선택하니까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됐네요. 그 다음 이어서 요 이미지 더블 클릭하면서 요 이미지 이렇게 3장을 선택하고 익스포트 이번에 JPG 익스포트 3 레이어 이렇게 저장했어요. 그리고 저장된 폴더를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우선 모두 잘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아바타 이미지 폴더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압축을 좀 풀어줄게요. 여기에 풀기 압축 파일은 바로 지워버리고 또 여기에 풀기 압축 파일 지우고 확대해서 실제 이미지 확인하시고 로고 1 이름은 제대로 원본으로 고쳐두시고요. 로고 탑 포토 1, 1-1, 1-2, 1-3, 포토 1-1 막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스토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어 이름을 미리 작성을 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해 보이니까 이름을 좀 구분하기 쉽게 간편하게 설정을 좀 해둘게요. 자, 그럼 모든 이미지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HTML 작성을 차례겠죠. 미리 또 준비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저는 아바타 폴더를 이렇게 미리 연결을 해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고 index HTML 제작해서 HTML5 선언 만들어주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KO 설정해주시고
아바타 적어두시고요. 바디에다가 이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태그를 좀 같이 작성을 해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태그를 피그마를 화면 위에서 열어놓고 가장 먼저 탑 부분을 제작해 줘야 되니까 바디에서 헤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H1으로 로고가 들어갈 자리를 준비를 해놨어요. 로고 자리 이렇게 넣어주고 로고니까 중요한 글자죠. 글자 써줘야 되겠죠. 아바타2 메인에서 이제 다음 글자를 넣어줄 차례인데 글자를 자 이렇게 복사를 미리 좀 돌려가지고 P로 간단히 내용을 넣어줬어요. 줄바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미션 옆에서 BR을 처리해줬어요. 그 다음에 비디오 들어갈 자리는 그냥 비디오 이렇게 그냥 준비를 우선 잠깐 해둘게요. 실제로는 유튜브로 넣을 생각이에요. 그 다음 캐릭터 제목 글자를 가져올 건데 캐릭터 묶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제목을 바로 작성하기보다는 div를 한번 묶음으로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 안에서 H1 또는 H2 캐릭터 제목 글자 넣으시고 그 안에서 컨텐츠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두시고요. 이 부분은 저는 얘를 각각 등장인물이 선택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 등장인물의 정보가 보이도록요. 그럼 그런 점 고려해서 A 만들어주고 그 안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죠? 포토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Shift Alt 방향키 넣어서 복제해 주시고 나머지 이미지를 하나씩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넣었으면은 나중에 Alt도 넣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은 디렉터 제임스 카메론 글자를 넣어줄 차례네요. 이제 이어서 기존의 캐릭터 div 끝난 부분 아래쪽으로 스토리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 레벨로 H1 제임스 카메론을 넣어주고 div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div 레프트에 들어가는 이미지 부분과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글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글자는 어차피 이거 복사해 썼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용하는 식으로 할게요. P 넣어주고 글자는 자동 줄바꿈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번엔 BR을 안 쓸 거예요. 이 컨텐츠를 그대로 복제 한번 돌려가지고 두 번째 영역도 이 두 번째 영역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었으면은 플렉스로 오른쪽으로 뒤바꿔서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태그 구조까지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con1, con2 이렇게 별개의 클래스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미지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div 컨텐츠 con3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미지 넣어주고 이미지 폴더 안에서 스토리 3번 이미지를 깔아줄게요. 선택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div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태그 준비가 다 끝났죠. 이번엔 비디오 태그를 가져와 볼 건데 영상에 아바타2라고 검색하면 아바타에 관련한 많은 영상들이 뜨죠. 그럼 여기서 아바타 물의 길 메인 예고편을 가져와 볼게요. 영상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코드 복사 눌러주시고 비디오 들어갈 자리로 준비해 놓은 이 위치에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들어쓰기 좀 안 맞는 거는 들어쓰기 라인 좀 이쁘게 맞춰주시고 자, 그러면은 아이프레임으로 모든 태그가 준비가 됐는데 아이프레임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가로 세로 크기가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계산했던 영상의 크기는 1280에 600이었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부분의 크기를 1280에 600 이렇게 우선 입력해 둘게요. 물론 CSS에서 입력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은 이제 스타일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디자인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화면을 분리를 해봤어요. 한쪽에선 CSS, 한쪽에선 HTML을 보고 선택자를 써볼 건데
실시간 미리 보기로 띄우는 게 좋겠죠? 고라이브 실행해 주시고, 자, 고라이브 실행하니까 결과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선 내가 쓰지 않은 불필요한 여백이 잔뜩 들어있는 게 보이니까 모든 선택자 기준으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넣어주시고, 불필요한 여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진 0, 패딩 0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게 연결될 수 있도록 타이틀 아래쪽으로 링크, 스타일 폴더 안에 디자인 CSS 연결해 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또한 초기화돼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몇 가지 초기값을 걸어 둘게요. 저는 모든 글자의 자간을 -2 정도로 설정했었으니까 통일하는 값으로 -0.02 설정도 해놓고요. 불필요한 라인하이트도 미리 들어가 있지 않도록 초기화 해놨고, 글자 굵기도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도록 기본값 설정해주고, 폰트 스타일도 기본값 들어가지 않도록 노말로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피그마에서 만들 때 노토산스 글꼴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은 폰트 구글 넣어서 구글 폰트 들어가 주시고, 마침 노토산스 연결한 게 있기는 한데 리무브 해놓고 다시 연결해 줄게요. 폰트에 랭귀지 코리안 노토센스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서 400 볼드, 레귤러랑 볼드 썼죠? 자, 400, 700 들어간 거 확인하고, 링크로 가져올지 임포트로 가져올지 하나를 골라서 저는 임포트를 사용해 볼게요. 임포트 사용하고 전체 선택자 위쪽으로 붙여넣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하려면 글꼴을 요거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폰트 패밀리 복사해서 전체 선택자의 노트산스 패밀리를 통일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글자가 살짝 디자인이 달라진 게 보이죠? 넣었으면은 이제 선택자를 만들어 볼게요. 헤더에서는 제가 피그마 작성할 때 풀 페이지로 이미지를 전부 다 사용하고 그 안쪽으로 가운데로 이미지를 배치를 했었죠? 로고 이미지를요. 그러면 헤더 안쪽에서 H1과 헤더 이 위치에 우선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미지 폴더 안에 미리 준비해 놓은 탑 이미지를 깔아주시고, 볼가 보니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지가 좀 옆에가 잘린 게 보이죠? 그럼 잘려 보이지 않도록 백그라운드를 사이즈 값을 넣어서 커버 설정으로 이미지 전체 비율이 보기 좋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H1에는 그 안에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할 수 있도록 센터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 피그마 보니까 우리는 얘한테 높이를 200으로 고정을 시켜놨었죠. 여백은 따로 준 적이 없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헤더 부분한테 높이를 200픽셀을 넣어놨는데 로고가 위쪽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라인 하이트를 200픽셀로 넣으시면 글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를 이미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들어오지가 않네요.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플렉스 플로우를 로우로 설정을 해두시고,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설정을 해서 가운데로 배치해 놓고, 마찬가지로 저스트비 컨텐츠를 센터로 설정을 해서 메인 축을 가운데로 보냈어요.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인을 할 차례예요. 메인 안에서 P였네요. 첫 번째 자식의 P 기준으로 우리 피그마에서 위아래 여백을 100을 줬었죠? 그러면은 패딩이나 마진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위아래 여백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정렬도 해주고요. 보기 좋게 글자를
행간도 넣어주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40픽셀 넣었었죠? 그 다음에 이 글자에 우리 글자 크기를 20을 줬었어요. 기본 글자 크기는 16이기 때문에 피그마랑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려면 폰트 사이즈도 20픽셀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어서 메인 비디오의 차례인데 저는 비디오를 1280으로 가운데 배치하려고 했죠. 크기는 맞지만 정렬이 맞지가 않아요. 메인 안에서 아이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고 텍스트 얼라인으로 가운데로 해줘야 될까요? 왜냐면 얘는 안 되죠. 크기가 블록으로 잡혀있는 픽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진형 오토를 넣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랬는데도 들어오지가 않네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선택 도구로 얘를 딱 눌러보고 아이프레임이 HTML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복잡한 태그가 열려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아이프레임 쪽으로 쭉 올라가서 프레임을 선택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너비 카페를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해보니까 잘 입력되고 마진형 오토도 들어가 있어요. 메인 쪽에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하니까 가운데로 들어오네요. 그럼 결국에는 아이프레임은 내가 생각했던 블록이 아니라 인라인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메인에 부모 요소에 정렬을 넣어서 가운데로 배치한다, 이게 되는 거죠. 아이프레임에 부모를 넣었으면 부모한테 메인 텍스트를 넣어줬을 텐데 제가 그거를 안 줬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글자까지 죄다 가운데 정렬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잠깐 태그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아이프레임을 묶어주는 위치에 비디오를 하나 div용으로 만들어서 아이프레임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아이프레임 이전에 비디오가 들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비디오 만들어 놓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넣어주면 그 안에 아이프레임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 이 부분도 상하 우리 여백 줬었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안에 항상 기본적인 부모 관계를 유지하면서 100픽셀 0 넣어주시고 메인 안에서 H1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었죠? 저는 폰트 사이즈를 32픽셀을 넣어줬었어요. 라인 하이트는 따로 그냥 글자랑 똑같이 했었으니까 맞추지 않을 거고요. 글자를 좀 두껍게 했었으니까 7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었고 그 안에 A를 만들어줬고 그 안에 이미지를 만들어줬죠. 저는 컨텐츠 안에서 적용했던 결과를 보니까 위쪽에 50픽셀이라는 여백을 주고 사이를 일정하게 비트윈으로 띄워줬었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패딩 탑이 50픽셀이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 안에 A를 플렉스로 정렬을 해주면서 just be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데 좌우에 우리 80으로 픽셀 값 넣었던 여백 처리가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장 바깥쪽에 캐릭터 패널 기준으로 좌우 여백을 80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사실 1440을 기준으로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웹페이지는 무조건 1440으로 보지 않죠? 사람들이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그마에서는 아무리 80이라고 넣어놨어도 그 값을 지키기보단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1280의 여백과 마진형 오토를 넣음으로써 크기를 일정하게 가지게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피그마에서는 이 1440을 풀로 생각해서 계산을 한 값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1440이 픽셀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크기로 보는지 알 수 없는 데스크탑의 가변이 큰 웹브라우저에서는 여러분이 계산했던 첫 번째 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렉터 카메론도 위쪽에 우리 50픽셀이라는 여백, 100픽셀이라는 여백을 줬었죠? 다음 영역 스토리네요. 그럼 메인 안에서 스토리 만들어 놓고
패딩 탑을 이번엔 100픽셀만큼 채워줬어요. 메인 안에서 스토리 안에 H1을 이거 아까랑 디자인 똑같으니까 그대로 옮겨줄게요. 메인 안에서 또 스토리 안에 컨텐츠 안에서 여기서는 공통이니까 공통 태그를 몇 가지 선택자로 적어 놓을게요. 레프트 안에는 이미지도 들어있으니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가 우리는 너비를 여기 다 채우기로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지가 처음엔 왼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 글자가 오른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백이 80, 여기도 8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개별 이름 주기 위해 콘 1, 2, 3 이런 식의 이름도 줬었죠. 그럼 그 개별 이름 기준으로 콘 1, 2, 3 이렇게 넣어둘게요. 콘 1한테는 오른쪽에 80이 들어있고요. 콘 2한테는 왼쪽에 80이 들어있어요. 콘 3한테는 따로 없죠. 그리고 컨텐츠 안에서는 레프트와 P가 옆으로 나열되어야 되니까 플렉스로 정렬 방향이 로우고 줄바꿈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양쪽 끝으로 붙게 되어 있으니까 비트윈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수직 가운데 오기 위해서 센터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맞춰지고 좌우 끝으로 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목 아래쪽에 여백이 필요한데 우리 여백을 확인해 보니까 50을 줬었네요. 그럼 이 여백을 자, 다시 여기 컨텐츠 묶음 부분 기준으로 패딩 탑 50픽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콘 2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콘텐츠는 공통 부분이고 콘 2가 개별 부분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플렉스 플로우를 로우 리버스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어차피 풀로 생각해서 계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줄바꿈이 되면서 들어오고 크기를 크게 보면은 글자가 한 줄로 보이는 이런 보고 있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까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붙어버리는 거 볼 수 있죠. 이대로 두시면 안 되니까 레프트 부분 기준으로 콘 1과 2의 각각 방향이 틀리니까 메인 안에 스토리 안에 콘 1 안에 레프트 위치에는 마진 바깥쪽 부분이니까 마진 바깥쪽 우리 아까 30 줬었죠? 30픽셀 넣어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콘 2쪽에 레프트에는 레프트 30 이렇게 줘서 요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줬어요. 그리고 피그마 확인하고 글자에는 40이라는 행간을 줬었죠? 글자 크기 20에 굵기도 줬었네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가 모두 P라는 거는 공통이니까 글자 모양이 몇 가지 비슷한 게 있으니까 폰트 웨이트 700, 폰트 사이즈 20 이거를 그대로 우선은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 40픽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옆까지 다 채워져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콘 3에 들어가는 이미지 기준으로 너비를 100%로 채워서 이미지가 가득 차게 만들어줬어요. 너비가 100%니까 내가 보는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 자유롭게 크기가 이렇게 조정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피그마에서 만들었던 아바타 레이아웃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